OBS가 2008년 창사 때부터 보도한 월드뉴스를 다시 한번 꺼내보는 백투더 굿뉴스입니다. 지금까지 대 6개 대륙을 도는 공간 여행을 했다면 이번엔 과거로 돌아가 보는 시간 여행인데요. 첫 번째 백투더 굿뉴스는 애플의 창업주 스티븐 잡스의 시한부설에 관한 뉴스입니다. 지난 2011년 2월 잡스가 6주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기사와 함께 공개된 사진 속 잡스의 수척한 모습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애플 창립자이자 CEO인 스티브 잡스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타블로이드 주간지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잡스의 최근 사진을 최신호에 실었습니다. 지난 8일 촬영된 이 사진은 잡스가 캘리포니아 스탠퍼드대 병원에 가기 전 부인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 모습. 인콰이어러는 사진을 본 의사들의 말을 인용해 췌장암에 걸린 잡스가 앞으로 6주밖에 못 살지도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암에 걸리기 전 79kg이던 그의 몸무게는 59kg으로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에는 잡스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 약 6주밖에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위독설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는데요. 당시 그의 수척한 모습과 한 달 전 신병치료차 병가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서입니다. 6주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은 틀렸지만 안타깝게도 이로부터 반년 정도가 지난 10월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 애플은 제품 혁신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지면서 시장을 선도해왔던 독창성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비스와 웨어러블 기기 사업을 확장하며 제품과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백투더 굿뉴스는 빨간불이 켜진 아르헨티나 경제에 관한 소식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난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건 바로 2014년부터인데요. 정부는 급격히 상승하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초강력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페소화 급락으로 인플레가 솟구치자 아르헨티나 정부가 강력한 억제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달러화 강세를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업체에 대해 벌금을 물리거나 점포를 아예 폐쇄할 방침인데요. Son cuatro factores que pueden incidir claramente en la violación del acuerdo de precios. Multa, clausura, apertura de importaciones y retiro de beneficios derivados de instrumentos de política económica, principalmente energía y asistencia crediticia. 아르헨티나 정부의 초강도 조치는 이번 달 초에 내놓은 가격 동결 조치로도 인플레율 상승세가 꺾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달 초 정부는 190여 개 생필품의 판매가를 일제히 인하해 동결했습니다. 당초 3월 말까지로 돼 있던 이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이 나타나면서 당시 아르헨티나 정부가 대응에 나선 건데요. 이후 아르헨티나 경제는 급속한 달러 이탈 현상이 나타나며 경제가 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경제 회복세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로 시중의 달러 공급량을 줄이기 시작한 결과 아르헨티나 같은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달러가 바닥을 보이는 뜻밖의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11년이 지난 현재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빅맥 지수에서 스위스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는데요. 빅맥 지수는 각국의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 가격을 달러로 환산해 통화 구매력과 물가 수준을 비교하는 경제 지표입니다. 순위가 높다는 건 그만큼 햄버거 하나 사 먹기 힘들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스위스야 원체 소득이 높은 국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르헨티나 사정을 생각하면 국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백투더 굿뉴스는 어쩌면 우크라이나의 마지막 평화 시기였을지도 모를 2014년입니다. 이때 칠러 성향 정부가 축출된 것을 빌미로 러시아의 본격적인 간섭과 침공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성난 시위대가 돌과 화염병 등을 던집니다.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탄으로 진압에 나서보지만 이들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어제 우크라이나에서 과격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사상 최악의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숨진 사람만 최소 20여 명.
부상자는 무려 수백 명에 달합니다. 양측 간 충돌은 의회를 향해 가두행진을 벌이려던 시위대를 경찰이 막아선 데서 비롯됐습니다. Дуже страшно через те, що не можна зрозуміти, як влада може настільки йти проти власного народу. 우크라이나에선 지난해 11월 이후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요 사태는 야누코비치 정부가 유럽연합과의 협정 체결 준비를 중단하면서 촉발됐습니다. 러시아가 수입 제한을 협박했고 유럽 파트너들도 옛 소련권 관세동맹 회원국 시장 손실에 대한 보상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었는데요. 하지만 경제적 발전과 민주화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정치적 불만이 커졌고 친유럽과 친러시아 진영 간 갈등은 심화됐습니다. 반정부 시위로 체포된 234명 전원을 석방하며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지만 상황은 다시 악화됐는데요. 칠러 성향이던 야누코비치가 축출된 뒤 러시아는 곧바로 크림반도를 병합했고 이후에는 칠러 성향 반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충돌하는 내전 상황이 이어집니다. 급기야 8년이 지난 2022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본격 침공하게 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과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전선에서는 양국 간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휴전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 양쪽 다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합쳐 사망자만 수십만 명에 달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북한군 사상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과연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